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7 한글 3차원 강좌 박남용 강사입니다. 2차원 강좌에서도 제 수업을, 제 강좌를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어떤 그 2차원 강좌를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3차원이라는 것은 오토캐드의 2차원에서의 어떤 명령어들을 거의 50% 이상 밑에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 2차원 2D를 공부하지 않고 3차원을 공부하신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은 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원 강좌를 반드시 수강하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강좌를 학습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우리 학습자 분들도 아마 다 2차원 강좌를 다 학습하시고 오신 거라고 제가 믿고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강의는 따라하기 식으로 쉽게 제가 차근차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강좌를 듣다가 궁금한 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동영상 강좌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Q&A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강좌 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고 게시판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빠르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학습자님들의 어떤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오토캐드 2017 한글 3D 강좌를 오늘 이번 차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점을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라 그래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를 어떠한 어떤 시각적으로 화면상에서 보여지면서 작업을 할 것인지, 그 비주얼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첫 번째 차시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워밍업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항상 우리 강좌에서는 첫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2017은 다 설치가 되어 있겠죠. 저 바탕화면에 가보면 이제 오토캐드 2017 한국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강좌들은 많이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토데스크 학생용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교육 받는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으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해볼까요?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죠. 데스크 학생용, 이렇게 오토데스크 학생용 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이트에 바로 뜨게 되죠. 오토데스크 학생용 무료 캐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오토데스크 학생용 무료 캐드 다운받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눌러보면 이건 오토데스크 정식 사이트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법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로그인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즉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있는데 여기 오토캐드라고 있네요.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기 위한 회원가입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이게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만일 없으시면 여기서 바로 이제 계정 생성을 하시면 돼요. 이 계정이라는 것이 오토데스크에서는 회원가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버전 선택, 운영체제, 언어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 사이트에서 바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계중에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계정도 다 했고 버전 선택 운영체계 언어도 했는데 설치 과정 중에 계속 오류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설치가 안 되는 오류의 원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이제 컴퓨터 이 상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보통은 이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을 설치하시고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뭐 그리드라든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안에 보면 다 Q&A처럼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오토캐드 2017을 설치했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 2017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뭐 1024768이라는 해상도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 강좌 제작 때문에 이 해상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어서 오류 중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확인 누르면 똑같이 캐드는 실행이 됩니다. 자, 오토캐드 2017 2차원 강좌를 수강하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토캐드 2017의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에는 여러가지 이제 탭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당 탭들 밑에는 각각의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등등 해서 패널이 있고 이 패널들을 연속해서 이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그 각각의 패널 안에는 이렇게 이제 그 패널 안에 이제 명령어들이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작업 화면인데 문제는 현재 이 작업 화면은요 우리가 2차원 도면을 그리기 위한 작업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X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UCS, XY 즉 2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차원 작업을 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상태 막대에서 여기 그 작업 공간 전환, 즉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보시면 제도 및 주석, 3D 기본사항, 3D 모델링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3D 모델링을 하시려면 3D 기본사항으로 가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3D 모델링의 명령어들을 사용해 보시려면 3D 모델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강좌에서는 3D 모델링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 구성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 홈을 눌렀는데 기존에 뭐 도구들이 쭉 변경이 된 거 보이시죠? 홈에 관련된 그 패널들이 보시면 모델링, 메쉬, 솔리드 편집, 그리기, 수정, 단면, 좌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도 보면 솔리드, 표면, 메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시각화는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재질을 주고 그 다음에 빛을 줘서 렌더링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우측 하단의 작업 공간 전환에서 우리가 3D 모델링을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좌측 하단에 보시면 XY 이렇게 되어 있는데 UCS라고 보통 명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작업 공간만 우리가 3차원으로 전환시켰을 뿐이지 축은 계속 이제 UCS 축은 계속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변환을 시키려면 여기 좌측에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제가 마우스로 지정한 부분 보이시죠? 평면도라고 적혀 있고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시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시각 비주얼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객체의 어떤 표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 보시면 뷰 큐브라는 것이 있어서 뷰 큐브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PPT 여러분들 드렸던 PPT에 보시면
다양한 시점 전환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뷰 큐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서 뷰 큐브를 클릭 하심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석 부분을 클릭하면 이쪽 부분의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화면을 구성시켜 준다는 얘기고요. 면을 클릭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서리를 클릭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이나 설명 뭐 이렇게 쭉 뭐 미리 정의된 표준 직교 및 등격뷰를 선택한다. 여기 보시면 동서 등각투영, 남동 등각투영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보시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미리 정해놓은 평면도부터 시작해서 남서 등각투영, 남동 등각투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뷰큐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여기 있는 상자를 이용해서요, 간단하게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뭐 작게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제가 한 500 정도 바로 입력해서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가 그려져 있는데 2차원 XY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남동 등각투영으로 딱 눌러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각 눌러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평면도 가보시면 다시 위에서 내려다본 형상으로 보이시고, 다시 저면도 그러면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면도, 좌측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면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측 좌측 똑같죠, 그죠? 정면. 그 다음에 여기 남서 등각투영, 여기 축이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남동 등각투영, 각각의 등각투영을 눌러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3D 작업할 때는 남동 등각투영을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뷰 큐브라 그랬잖아요. 뷰 큐브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면을 누르면 그 면 따라서 지금 배면도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방위를 클릭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방위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데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돌려도 돼요. 이렇게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부분 있죠?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돌려셔도 되고요. 모서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모서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여기 엣지 경계 부분을 클릭하시면 경계를 기준으로 보여주죠. 다시 원래대로 가시려면 여기 홈 있잖아요. 여기 집 모양 표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축도 같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남동 등각투영을 많이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보통 뭐 북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원래는 남동을 기본적으로 놔두고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축을 좀 뭐랄까요, 원래대로 좀 표준 축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명령 입력창에 UCS라고 입력하시고, 아니면은 다이나믹 입력창이 떠 있으면 여기 마우스 포인트 옆에 바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UCS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옵션에 나타나게 되면요, 여기서 표준 보시면 W 돼 있잖아요. W 누르시면 이렇게 좌표가 X, Y는 밑에 깔려 있는 상태로 보이고 Z는 위로 솟구쳐 있는, 이게 바로 표준 UCS예요.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남동 등각투영인데 UCS 이렇게 표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뷰큐브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할 때는 마우스 휠을 꽉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고, 줌인 줌 아웃 할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휠을 돌렸다 당겼다 하시면 되고요. 그죠? 휠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줌 익스텐드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얘가 지금 선으로만 보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타일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눌러 보시면은 숨김. 자, 뒤에 있는 내가 이쪽 지금 현재 정면으로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선들은 화면상에 숨겨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제 면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음영 처리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죠? 음영 처리하고 실제가 조금 틀려요. 실제적으로는 재질 넣을 때 무슨 의미냐면 시각화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질들을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으세요.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재료라고 되어 있고 뭐 라이트 일형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료, 책 켜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요걸 눌렀거든요. 제가 컴퓨터 반응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재료라는 패널, 지금 제가 어디로 들어왔죠? 시각화의 시각화 탭의 재료 패널에서 현재 여기 재료 검색기라는 걸 클릭했어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오토캐드 2017은 재료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현재 보시면 홈에 보시면 이렇게 가문비 재료부터 해서 나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딱 눌러보면 목재로 할 것인지 금속으로 할 것인지 쭉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석재를 딱 눌러보면 석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클릭해서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오서 딱 놔두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보면 요 재질이 지금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등록이 된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음영 처리로 되어 있는데 재질이 표현이 안 되죠. 제가 클릭해 보고요. 실제 눌러 볼게요. 어때요?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색깔이 재질이 없을 때는 여기 보면 실제하고 음영 처리가 비슷하게 보였지만은 재질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넣어 보면 이 실제하고 음영 처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영 처리 눌러 보면 이렇게만,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하고 약간 밝은 부분이 좀 구분이 되죠. 다시 개념 눌러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죠? 자, 실제 눌러야지만 재질이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모서리 음영 처리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색 음영 처리, 그 다음에 스케치, 마치 우리가 연필로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2D 와이어 프레임 비슷한 거죠. 엑스레이,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그죠? 가끔씩 이제 엑스레이도 많이 사용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실제로 작업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좀 버벅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일단은 개념으로 일단은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음영 처리를 하든지 일단 개념으로 할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를 좀 닫아주고요. 제가 이제 휠을 꽉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화면을 관찰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Shift 누르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빛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Shift 누르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빛 기능이 활성화돼서 만들어진 객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보통 쉽게 관찰하시려면 객체를 클릭하시고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클릭한 객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그 차시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비주얼 시각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주얼 스타일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또 하나 UCS라고 입력해 주셔서 표준뷰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표준이라는 거 W 클릭해 주셔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가끔씩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뷰 큐브 이런 거 좀 숨길 수 없나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여기 뷰에 가보시면 돼요. 뷰에 가보시면 여기 뷰 큐브 있잖아요. 이거 꺼주시면 없어져요. 여기 탐색 막대도 여기 꺼주시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굳이 얘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이 뷰라는 그 탭에 가셔서 뷰포트 도구 패널에서 얘 두 개를 꺼주시면 되고, UCS는 없어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없앨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이렇게 뷰 탭에 안 가고 얘를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명령어를 뭐 NAVV 큐브라고 이렇게 주시면
바로 이렇게 옵션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끄기 해주셔도 이렇게 없어지고요. 다시 또 NAVB 큐브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으로 뭐 일단 켜게 해놓고 다시 또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뷰 큐브의 사이즈 또 조정해 줄 수가 있고 불투명도 같은 것들도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차 시에 학습은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더라고요. 또 2차 시에부터는 또 재미있는 내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